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전혀 매력이 없죠. 3, 4월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핫이슈 차트 시간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1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시그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상 첫 연속 음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 첫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일봉상 첫 21선, 121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2%죠. 굉장히 급격한 각도로 주가가 빠졌어요. 지금 현재 1년간 윗매물은 45%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꽤 많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전혀 매력이 없죠.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올라가긴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결국에 이제 121선을 터치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121선을 터치를 하고 그 전고점을 한번 넘어줬죠. 그 뒤로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1월 달이었죠. 다시 또 121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은 쌍봉 근처에서 다시 꺾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못 찍고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21선이 연속적으로 61선과 121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21선이 지금 하방으로 많이 꺾여 있는 그런 추세고요. 캔들은 정수리를 맞고 떨어지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21선을 터치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하방 경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과거에도 주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상승 반전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하락을 지속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의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매출이 70%나 급증을 했고, 민간 매출이 137% 증가했고, 그리고 26년 매출 가이던스도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AI 플랫폼의 지배력이 우수하고 고객 확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수주도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락론자들은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호재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PER이 주가가 조정된 상태에서도 10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수요 폭증을 못 따라가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속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가 매도를 하고 있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점점 투심이 저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대외적인 경제 변수에 의해서 기술주들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AI 거품론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날 다시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팔란티어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드라마틱한 상승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2월은 다 지나갔고 3, 4월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향후 주가는 나스닥 전체 자금의 이동 방향과 재편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판의 최대 강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램이라든지 낸드 쪽이라든지 광통신 쪽, 이쪽에 많이 자금을 뺏기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새로운 섹터에서 새로운 종목이 나와가지고 팔란티어의 자금들이 유출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팔란티어의 지금 높은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팔란티어 역시 이제 경쟁자들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죠.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클라우드의 강자입니다. 팔란티어의 민간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보다 간편한 사용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에 특화된 레이크하우스 구조로 팔란티어와 기술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3AI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특정 산업군에 최적화된 앱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 및 국방 사업에서 자주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쪽도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용 AI 시장을 장악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현재 팔란티어 AI 플랫폼의 강력한 대안으로 패브릭을 밀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는데요. 자체적인 데이터 통합 툴과 AI 서비스를 통해서 팔란티어를 쓰지 않고도 클라우드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비커리와 버텍스 AI를 앞세워서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국방 분야에서도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 출신들이 설립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에 결합된 AI 운영 체제를 제공함으로써 국방 예산을 놓고 팔란티어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엑센추어가 있는데요. 정부기관의 IT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될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경쟁자들이 계속 강해지고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다면은 결국에는 전체 파이를 키워야 되는 당위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수익과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유료 고객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쓸 수 있느냐. 이것이 팔란티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클 버리도 팔란티어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했죠. 하지만 이제 마이클 버리 얘기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적 의혹을 가장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매출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근 12개 분기 중에서 9개 분기에서 매출 채권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추월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대금 회수 기간도 증가를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제 프로세스가 매우 느린 정부기관이라든지 국방부에 관련된 케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금 회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매출 채권 증가는 사후 확장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마진 컨설팅 회사에 가깝다. 이 부분도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에 현장에 맞는 최적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엔지니어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최근 도입된 부트캠프 전략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컨설팅 회사에서는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과도한 CEO의 비용 지출이라든지 높은 PER 이런 것들을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주식이라는 것은 기회비용 계산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거에 우리가 매몰이 돼가지고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이런 것만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팔란티어의 미래는 무조건 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5년이나 10년 롱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5년이나 10년으로 이렇게 기간을 늘려봐도 생각보다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팔란티어를 과거의 팔란티어와 비교를 한다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대한 대로 오르지 않게 되면은 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20데드 후에 첫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주식을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늦지도 않았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제 의견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차트를 잘 보지도 않고 무조건 팔란티어를 장기로 가져갈 거다. 이런 분들께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홀딩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장투를 지향을 하지만은 그래도 차트는 계속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아마 가장 많은 비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일부 자금을 커트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의 추세 자체가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자금을 커트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차트를 안 보면은 주식하는 것 같지가 않다. 차트라는 건 당연히 매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팔란티어를 지금 들고 있다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를 사거나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물이라든지 컨센서스를 봤을 때 지금의 급락 후의 추세가 바뀌려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점을 충분히 다지고 기간 조정까지 끝나려면은 아마 올해는 훌쩍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팔란티어에 투입을 해놓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은 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별게 아닌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좋냐 나쁘냐 뭐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전에 기회비용을 충분히 계산하셔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디슈 차트 시간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